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수업 좀 진행을 좀 해 나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기본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일단 입문서로 해서 기본적인 내용 좀 정리하고 기본서 나오면 그 뒤에 진도 그대로 이어서 나갈게요. 아시겠죠? 네. 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은 370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자,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세법. 자, 글자 그대로 부동산 세법이네요. 자, 세금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해드릴 건데 세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걸 다 배울 건 아니고 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나올 수 있는 세금, 즉 다시 말해서 부동산을 취득을 해서 보유하고 있다가 언젠가는 부동산을 뭐 할까요? 양도하겠죠? 양도하게 되면 다른 누군가는 다시 뭐 하게 될 것이고요? 취득하게 될 것이고 요 과정 속에서 나올 수 있는 세금 중에 기본이 되는 세금 딱 5개만 우리 시험범위입니다. 자, 그래서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이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유 중에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재산세라는 세금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세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도할 때 내는 세금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세금인 소득세라는 세금이 있는데 그 중에 양도소득세라는 세금이 있어요. 여기까지가 우리 시험범위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 세법 몇 문제 출제된다고요? 16문제 출제된다고 그랬죠? 그 중에서 취득세가 평균 약 3문제 정도, 등록면허세가 평균 한 1문제 정도, 재산세가 역시 한 3문제 정도, 종합부동산세가 1문제 정도, 소득세에서 약 6문제 정도 출제돼요. 평균적으로.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 전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총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문제 정도 출제되느냐? 2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물론 올해는 여기에서 3문제 출제됐었고 여기서 5문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1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16문제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60점만 맞으면 된다 그랬죠? 그 60점을 맞으려면 몇 개만 맞으면 돼요? 16개 중에서는. 9문제 이상만 맞으면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세법은 전체적으로 16문제를 다 맞추려면 이 6파트를 다 하셔야 돼요. 근데 6파트면 양이 너무 많잖아요. 물론 수업은 다 해드릴 겁니다. 다 해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는 자, 이 중에서 몇 개만 맞추시면 돼요. 10개 이상만 맞추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해주시면 돼요. 6문제 정도는 그냥 뭐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찍겠다. 아시겠죠? 다 알 필요는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는 여러분들한테 딱 10개 정도만 맞출 수 있게끔 수업을 해드릴 거예요. 그 이상 맞추시려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10개를 맞추려면 기본적으로 무엇은 열심히 하셔야 돼요? 당연히 소득세 열심히 해야 되겠죠? 왜? 소득세는 포기하면 안 되는 부분이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재산세 중에 하나만 해도 되죠? 그러면 6개를 다 할 필요 없고 취득세하고 소득세만 한다든지 재산세하고 소득세만 한다든지 그러면 9문제 그냥 단순 숫자로 따져봤을 때 그리고 나머지 7문제 한 문제로 딱 한 번으로 쭉 찍으면요. 하나는 맞아요, 안 맞아요? 맞겠죠? 그래서 10개. 그 정도면 안 돼요? 더 이상 양보 못 해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배울 내용이 이러한 내용들이고 출제 문항은 이 정도 나올 것이다. 자, 근데 이번 11월달, 12월달 과정은 입문 과정이니까 다는 안 해드릴 거예요. 가장 적게 나오는 등록면허세하고 종합부동산세는 일단 생략을 하고 갈 생각입니다. 아시겠어요? 기본 틀만 좀 잡고 가게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수업을 안 할 수도 있다라고 알고 계시고 시간적으로 여력이 되면 할 거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2개는 생략하고 총론, 취득세, 재산세, 소득세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좀 먼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1월 달부터 해서 등록면허세, 종부세까지 합쳐서 전체적으로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총론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70페이지에 보시면은 제1장에 조세의 기초 이론이라고 나와 있는데 자, 제1절에 보시게 되면 조세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뭐 시험 문제 나온다기보다는 세금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자, 조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의의를. 조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개별적 반대급부 없이 납세음자인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강제로 거두어들이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요게 조세입니다. 자, 이걸 풀어서 쓰면 밑에 2번에 특징해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보죠. 조세를 부과하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조세라 그래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이 걷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아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을 뭐라고 표현하느냐면 조세라고 하거든요. 근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자체라고 할게요. 이렇게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뭐라고 하느냐면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 그래요. 그래서 세금에는 무슨 글자를 써요? 세자를 써요. 세자를. 아시겠죠? 그러면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일반 공공기관 등이 걷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세금 아닙니다. 일반 공공기관이 걷는 것은 뭐라고 하느냐면 공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보통 금자를 써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못 쓰는 용어 중에 하나가 이거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전기세라는 건 없습니다. 전기요금이 있을 뿐이에요. 앞으로 전기세라는 말 쓰지 마세요.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없다고요. 그거 세금이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그냥 사용료를 내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리고 전기요금은 누가 징수합니까? 한전이죠. 한국전력공사가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잘 모르세요? 여러분들 국가기관인지 아닌지는 뭘로 판단하면 되느냐면 간단해요. 월급을 세금으로 받으면 국가기관이에요. 그러면 한전 직원들은 월급을 세금으로 받을까요? 아예 몰라요? 공사가 뭐의 줄임말인지 아세요? 공사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이에요, 사기업. 그러니까 공사는 일반 법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공사 같은 경우는 신의 직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대우는 공무원 대우를 받으면서 월급은요, 사기업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 공무원들 월급이 적잖아요. 대신 대우를 좀 많이 받죠? 근데 공사 같은 경우는 대신 일반 사기업은 월급은 많은데 대우가 뭐 공무원에 비해서는요, 좀 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개가 혼합된 게 공사예요. 네. 자, 그래서 한국전력공사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수자원공사도 국가기관이 아니고요. 이런 곳에서 걷는 것은 뭐라 그래요? 요금이라 그래요, 요금. 그래서 집에 가셔서 전기요금 고지서 한번 봐보세요. 전기세 고지서라고 절대 안 나와 있어요. 전기요금이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세금에만 무슨 글자를 쓰라고요? 세자를 쓰는 거예요. 물론 세금 아닌 것 중에서 세자 쓰는 게 딱 두 개 있긴 해요. 월세하고 전세. 그거 세금 아닌 줄 아시죠? 그거 외에는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세자를 안 쓰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세금 아니라고 알고 계세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가산세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 이건 세금일까요, 아닐까요? 세금이라고 알고 계시라고요. 아시겠나요? 자, 체납처분비 이렇게 쓸 거예요. 세금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뒤에가 세자가 있다, 없다? 없다. 세자 없으면 세금 아니다. 뒤에 세자가 붙으면 세금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라고요. 그리고 웃긴 게 전기는 전기세고 수도는 수도세고 가스는요. 그래요. 가스 요금이라 그래요. 그것도 웃긴 이야기예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제 앞에서 전기세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서만큼은 절대로.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세금은 왜 걷느냐? 자, 우리 세금을 왜 걷을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세금을 걷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금을 국가에서 왜 걷을까요? 쓰려고. 뭐에 쓰려고? 운영비에. 아시겠어요? 자, 그걸 뭐라고 하느냐? 2번에 보세요.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뭘 위해서?
재정 수입, 경비 충당을 위한 재정 수입을 조달할 목적으로 부과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경비에 사용하기 위해서 걷어들이는 게 세금이에요. 그러면 바꿔서 말하면 경비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면 벌금이나 과태료나 과료나 이러한 것들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세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벌금이나 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거 맞죠? 그죠? 참고로 경찰서에서 경찰이 걷는 것은 벌금이라고 하고 행정처인 지자체에서 걷는 것은 과태료라고 그래요. 근데 이건 국가나 지자체가 걷는 건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요. 뭐 때문에 걷는 거냐? 잘못했기 때문에 걷는 거지 경비 충당을 위해서 걷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닌 거죠. 아시겠죠? 또 만약에 회비 이러한 것들, 적십자 회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요. 적십자 회비, 적십자 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복지단체일 뿐이지 적십자 단체는 국가기관이 아니죠. 그래서 세금이라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 되려면 전제 조건은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징수를 해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두 번째는 뭐 할 목적으로?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러니까 자, 국가가 운영이 되려면 운영비가 필요하죠. 그 운영비가 세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일까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 어디에 쓰이는지는 아세요? 예? 공무원 월급. 또? 그걸로 다 쓰이고 끝나요? 아니, 여러분들이 세금을 내세요, 안 내세요? 내죠? 내는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는 알아야죠. 어디에 쓰여요? 복지, 또, 뭐 공무원 월급 주고, 또 복지에 쓰고, 또. 예? 안 들려요, 제가 귀가. 뭐 등등등 여러 군데 쓰일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어느 학원을 가서 물어봐도 세금 어디에 쓰입니까? 물어보면 도로가인데요. 여러분들 세금은 1번이 어디에 쓰이는지 아세요? 국방비예요, 국방비.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려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테두리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 나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서 대우를 받는 거고 세계 어느 나라 가더라도 대우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뭐 뉴스에도 한번 나왔지만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있죠? 봤죠? 아마 뉴스에서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권만 들고 어디를 나가더라도 대우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만큼 이 나라의 존재 가치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이 나라가 존재하려면 일단 테두리가 있어야 되고 그 테두리를 지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군대예요. 그죠? 여기에 쓰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역사가. 세금 역사가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언제부터 세금이 있었을까요? 조선시대에 세금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려시대는? 국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삼국시대에는? 있었죠? 왜? 예? 그러면은 그 전에, 삼국 전에가 부여시대죠? 부여 때는? 있었죠? 있었어요.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게 언제부터 존재했느냐면 부족시대부터 있었어요. 부족. 나라라는 게 없지 부족이라는 게 존재했을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에 원시 상태에서는 쫓아다니면서 동물을 잡아서 식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정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재배를 하기 시작하죠. 자, 정착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할까요? 정착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어디 한 군데 딱 정착을 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울타리부터 쳐야죠. 왜? 아니 동물로부터 예를 들어서 침범을 받는 걸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도 지켜야 되고 같이 사는 부족원도 지키려면은 울타리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울타리를 만들고 나서 그 안에서 뭘 지어요? 집을 짓고 뭘 짓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울타리 만들 때 그 울타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야죠. 그 사람들한테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울타리를 지켜야 되니까 뭘 해줘야 돼요? 뭔가 지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세금이 있었어요.
단지 그때 명칭이 세금이라는 명칭을 안 썼을 뿐이죠. 그래서 공물을 걷는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 요 테두리를 울타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 집에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죠.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가정으로 따지면 가정이 유지가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 그걸 뭐라 그래요? 생활비. 그죠? 그 생활비가 국가로 확대시키면 세금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의 생활비는 어디에 쓰입니까? 그렇죠? 가족들 먹여 살리는 데 쓰죠? 그게 똑같은 거예요. 세금은 어디에 쓰이느냐? 이 대한민국을 먹고 살리는 데 쓰인다고요. 그러면 가정에 생활비를 냅니다. 자, 가정에 우리가 생활비를 냈을 때 그 생활비를 걷어서 뭐에 쓰느냐? 집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집을 유지하는 데 쓴단 말이에요, 먼저. 그리고 밥을 먹는 데 쓰는 거고요. 그리고 옷을 사는 데 쓰는 거고요.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쓰는 거죠. 자, 집을 유지하는 데 쓴다. 그게 국방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쓴다. 그게 복지예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자녀들 학교 보내 안 보내요? 학교 보내죠. 그게 교육이에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축소시키면 가정이고 확대시키면 국가고. 근데 생활비가 없으면 집이 유지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집이 유지가 안 되면 여러분들 길거리에 앉아서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무슨 목적으로 내는 거냐? 국가의 생활비로 쓰십시오 하고 내는 게 바로 세금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잘못했기 때문에 내는 것은 세금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집에 생활비는 누가 낼까요? 여러분들 집에 생활비는 누가 냅니까? 제발 아빠라고 하지 마세요. 아빠가 무슨 죄가 있다고. 집에 생활비 누가 내요? 그렇죠? 능력 되는 사람이 내요. 능력 되는 사람. 그게 아빠일 수도 있고 엄마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능력 안 되는 사람한테 생활비 내라고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학교 다니는 자녀한테요. 너 학교 다니면서 알바해가지고 생활비 내 이래요? 아니라고요. 너는 학교 다녀. 네가 할 일 해. 돈은 내가 벌고 돈은 내가 벌 테니까 내가 번 돈으로 너희들 다 먹여 살릴게.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세금은 누가 내야 돼요? 그래요. 능력 되는 사람이 내는 거예요. 세금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 낼 능력이 안 되는 사람한테 세금을 내라고는 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는 사람을 정해놨어요. 그게 오른쪽에 보시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는 누구한테 부과한다? 법률에 규정된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세 요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하는데 능력이 되는 사람들을 정해놨어요. 취득세를 낼 수 있는 사람, 등록면허세를 내야 하는 사람, 재산세를 내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딱 정해놨다고요. 그러면 이 요건에 해당하면 나는 무조건 세금을 내야죠? 반대로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세금을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 취득세 과세 요건에는 뭐가 있습니다. 등록면허세 과세 요건에는 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우리 시험지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다음 중 취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그 말은 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 말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러한 것들을 나중에 배울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조세는 개별적 또는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된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반대급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일까요? 반대급부. 반대급부. 무슨 말일 것 같아요? 대가성, 대가. 기브 앤 테이크예요. 자, 내가 이만큼 했잖아. 너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 이게 반대급부예요. 근데 세금은 반대급부가 있다, 없다? 없다. 대가성이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지금 세금을 다 똑같이 냈어요? 다 달리 냈어요? 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낸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50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 낸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안 낸 사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요. 본인이 낸 만큼 국가가 본인한테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줘요. 왜? 국가는 그 돈을 받아서 뭐 어디에 쓸 거니까?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쓸 거니까.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집에서 생활비를 누군가가 냅니다. 그러면 그 생활비 낸 사람만 밥 줘요?
아니죠. 생활비 낸 사람이든 아닌 사람이든 똑같이 밥상 차려놓고 밥 먹죠. 자, 생활비 낸 사람은 보일러 넣어주고 생활비 안 낸 사람은 보일러 안 넣어줘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세금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를 위해서, 즉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써주십시오 하고 내는 돈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공산주의예요. 그죠? 여러분들 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어느 게 좋아요? 공산주의가 좋아요. 그죠? 공산주의는 누구나 다 평등하게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가 완벽한 주의예요. 문제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건 천국에나 가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교회 가면 천국 그림이 있어요, 없어요? 보셨죠? 성당이나 이런 데 가보게 되면 천국에 있는 그 그림 같은 게 있죠. 하나님 있고 뭐 성모 마리아님 계시고 밑에 사람들이 쭉 있으면서 다들요. 똑같이 즐겁게 사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공산주의 개념이에요. 근데 그건 절대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인간 세계에서는요. 그게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사람마다 능력도 다르고 재주도 다르고 다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대우를 받느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불안전하더라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경제체제거든요. 시장 경제체제가 민주주의예요. 노력한 만큼 받아가, 네가 한 만큼 챙겨가. 그게 민주주의 국가예요. 안 하면 얻어갈 건 없어. 네가 열심히 하면 가져가는 거고 안 하면 가져갈 거 없어. 이런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비록 불안전하지만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론상으로는 공산주의가 최고지만 현실에서는 적용 불가능하니까 억압이 생기는 거고 통제가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가장 큰 단점이 뭐예요? 빈부의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빈부의 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개입을 해야 되겠죠? 국가가 개입을 했을 때 빈부의 차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뭐냐? 그게 세금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많이 번 사람 니들 많이 내, 적게 번 사람 적게 내, 안 번 사람 내지 마. 그리고 쭉 걷어서 똑같이 써줄게. 자, 군대를 만들어서 나라를 지킵니다. 그 안에서는 잘 사는 사람이든 못 사는 사람이든 똑같이 대우받고 삽니다. 그죠? 세금을 많이 낸 사람이든 적게 낸 사람이든 도로를 이용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공원을 이용하는데 똑같이 이용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은 돌아가더라도 개인적인 혜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혜택.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세금 내는 게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어요? 안 내고 싶죠. 왜? 안 내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세금을 안 내고 싶은 이유. 너무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자, 많이 내는 것 같다라고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뿐입니다.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가정으로 따져볼게요. 가정으로 따져봤을 때 가장이 생활비를 내요. 근데 가장이 밥을 못 얻어먹어요. 바빠서.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한 끼 못 얻어먹었어요.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약간은 서운한 감은 있겠죠. 그래도 그 돈이 내 자식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쓰이니까 크게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들 거예요. 내가 굶어도 내 자식들은 먹여 살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일반적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TV에서 나오는 이상한 가정 말고 제발 좀 극단적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생활비는 그렇게 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세금은 내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받는 건 없고 내는 것만 많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면 안 내고 싶어. 내가 내더라도 나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는데. 자, 세금은 나한테 뭔가를 해주라고 내는 게 아니에요.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라고 내는 돈이죠.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금을 내면은요. 정말로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쓴다든지 좋은 일에 쓰면은 억울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게 꼭 뭐 이상한 데 쓰이거나 비리에 쓰인다거나 하니까 더욱 억울할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론상으로 보게 되면은 세금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를 위해서 쓰는 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세금을 낼 때는요. 나한테 뭔가가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깁니다. 어차피 세금을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받는 혜택은 똑같다. 누구나 다.
그러니까 직접적이고 개별적인 반대급부가 없을 뿐이지 공통적이고 전체적인 혜택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군대가 있어서 나라를 지키고 또 내부적으로 경찰이 있으니까 치안이 유지가 되고 우리나라처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세계 어디 가도 없어요. 알죠? 아, 모르세요? 아니, 우리나라처럼 새벽 3시까지 술 먹고 길바닥에 누워있을 때요. 집에까지 모셔다 드리는 동네가 없다고요. 그죠? 밤거리 돌아다닌다고 해서 무섭지 않은 동네가 전 세계적으로 몇 개 안 돼요. 어느 나라를 가보세요. 어느 나라 가봤을 때 특히 미국 같은 나라 가보세요. 다운타운을 제외하고는 6시 되면 모든 마트가 다 문을 닫아요. 그 다음부터 돌아다니면은 칼 맞아 죽는 게 아니지. 총 맞아 죽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에는 돌아다니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어느 골목을 다니더라도 물론 어두운 골목도 있고 물론 범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만큼 치안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몇 개 안 돼요. 그게 전부 다 뭘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세금으로 유지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어찌됐든지 간에 내가 많이 내든 적게 내든 나한테 돌아오는 혜택은요, 이 사람이든 나든 똑같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굳이 많이 내고 똑같은 혜택을 받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라는 거죠. 어차피 혜택이 같다면 적게 내고 혜택을 받자고요. 바로 그 적게 내는 방법을 뭐라 그래요? 절세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법을 배우는 1차적인 목적은 시험, 2차적인 목적은 절세 방법을 찾아보자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500만 원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찾아보자고요.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서 그러한 방법들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그걸 여러분들께서 응용을 좀 하시면 돼요. 저한테 물어보지는 마시고 제발 부탁이니까 저한테는 좀 물어보지 마세요. 아셨죠? 그리고 탈세는 절대로 물어보지 마세요. 그냥 안 내시면 돼요. 아니 꼭 와서 물어봐요. 이번에 내 자녀에게, 딸에게, 내 아들에게 아파트를 하나 증여하고 싶은데요. 증여세 어떻게 안 내는 방법 없을까요? 그냥 내세요. 증여 못 받은 저도 있으니까. 아시겠죠? 증여세를 안 낼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내야 되는 줄은 아는데 어떻게 하면 혹시라도 어떤 다른 방법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범죄자로 만들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세는 같이 의논을 해볼 수는 있을 거예요. 절세하고 탈세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범죄와? 네. 법을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러니까 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적게 내는 걸 절세. 그냥 법을 무시하고 안 내는 게 탈세. 비슷한 말이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들. 절세라는 게 있고, 자, 여러분들 법이라는 건 우리나라 법은 성문법이죠. 성문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글자로 되어 있죠. 그러면 그 글자가 이 시대 상황을 다 반영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자, 되도록이면 다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을 거예요. 법이라는 것을. 그래서 법을 글자로 만들어 놨어요. 요 법에 A라는 방법이 있고 B라는 방법이 있고 C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A라는 방법으로 가면 1,0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C라는 방법을 가면은 200만 원만 내면 돼요. 그러면 요걸 찾아내자. 이게 뭐예요? 절세. 아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내야 되는데 아예 안 내더라. 이게 탈세. 그러니까 법 테두리 안에서 가장 적게 내는 걸 절세. 법을 위반하고 그냥 안 내거나 적게 내는 건 탈세. 아시겠어요? 근데 법에 없어요. 법 자체가 없어요. 그걸 이용하는 게 조세 회피예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는 불법이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불법이라는 말은 법에 있는데 그걸 위반하는 게 불법이고 법에 없는 걸 찾아가지고 하는 게 조세 회피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이거죠. 대한민국에서. 그래서 우리가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 있죠? 그게 보통 조세 회피 방법 중에 하나거든요. 법에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법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은 탈세에 해당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법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세금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세금이 아예 없는 나라도 있어요. 세금이 굉장히 비싼 나라도 있고 우리나라는 세금이 비싼 나라는 아니에요. 아시죠?
우리나라가 세금이 비싼 나라는 아니라고요. 여러분들 복권이 당첨이 되면 세금 몇 프로 내요? 네? 33%? 대봤어요? 33%는 1등인데? 33% 냅니다. 1등이. 2등부터가 22% 내요. 자, 그러면 10억이 당첨이 되면 3억 3천을 뺀 6억 7천을 받아요. 세금 많이 떼는 거예요? 적게 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볼게요. 자, 제가 10억짜리 가방을 여기다 딱 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3억 3천을 주시면 제가 10억짜리 가방 이 자리에서 바로 드릴게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그죠? 자, 지금 제가 만약에 그냥 상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10억짜리 딱 돈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자, 이걸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은 저한테 3억 3천을 주시는 분은 제가 바로 드릴 거예요. 줄 거예요, 안 줄 거예요?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 아깝죠? 자, 반대로 제가 10억을 드릴게요. 3억 3천을 내놓으세요. 아깝죠? 그 차이예요.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화장실 들어갔다 나올 때하고요.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복권 당첨이 불로소득이잖아요. 33%인데 외국은 60%예요. 우리나라가 비싼 게 아니라고요. 우리나라는 싼 편이라고요. 아시겠어요? 네. 어찌됐든지 간에 자, 다른 나라에다가 종이로만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회사를 불법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세금을 탈세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조세 회피였고 조세 회피가 가장 잘 되는 회사가 삼성이죠. 삼성 법무팀에서 1년 내내 10억, 20억씩 연봉 받아가면서 하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법을 완벽하게 꿰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법에 없는 방법을 찾아서 경영승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 이건희 회장이 이정 회장에게 경영승계를 할 때 전환사채라는 걸 발행을 했거든요. 여러분들 그 삼성의 대주주가 누군지는 아세요? 예? 아니에요. 삼성의 대주주가 누군지는 아세요? 이건희 회장 아니에요. 에버랜드. 에버랜드를 놀이공원으로만 알고 있죠. 에버랜드가 놀이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 정도고 에버랜드가 유통업이에요. 유통업. 삼성이라는 회사에 들어가는 모든 기자재를 다 그쪽에서 유통을 시켜요. 그 에버랜드의 대주주가 이정 회장이에요. 이건희 회장. 그러니까 에버랜드를 지배하면은 에버랜드가 삼성을 지배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요. 지배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죠. 그러한 식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식으로. 그때 경영승계를 할 때 주식을 이렇게 주게 되면은 주식을 지분을 주게 되면은 증여세가 엄청나게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뭘 이용을 했느냐? 채권을 이용을 했어요. 채권을. 근데 그 채권에다가 뭘 부여를 했느냐면 주식으로 바꿀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를 했어요. 그걸 전환사채라 그래요. 그래서 채권 상태로 증여를 받아요. 매입을 해요. 그러면은 법에가 채권이 없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법률을 적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전환권을 행사를 해서 주식으로 싹 바꿔서 지분이 확 늘어난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경영승계가 이루어졌어요. 요걸 엄청 얻어먹었어요. 근데 구속은 못해요. 왜? 법을 위반한 게 아니니까. 그게 조세회피예요. 조세회피.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걸 법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은 그런 방식을 하게 되면 탈세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세금이 부과가 돼요. 그러니까 조세 회피하고 절세하고 탈세하고 차이점 아시겠죠? 예전에 이거 학개론 문제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조세 회피란 법을 위반하여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어요. 틀린 문장. 조세 회피는 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에요. 법에 없는 걸 적용을 하는 게 조세 회피. 법에 있는데 그걸 위반하면 탈세. 법에 있는데 그 법에 있는 내용 중에서 가장 적게 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절세.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얻어가야 될 것은 절세죠, 절세.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5번째. 조세는 어떻게 징수된다? 강제적으로 징수됩니다. 강제적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세금이라는 것은 선택이에요, 필수예요? 필수예요. 대한민국이 유지가 되려면 세금은 반드시 있어야 되죠. 그래서 안 내면 어쩔 수 없이 강제로라도 뺏어오는 게 세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조세는 뭐가 원칙이다? 금전급부가 원칙이다. 금전급부. 무엇으로 내라는 거예요? 돈으로 내라고요. 돈으로. 아시겠어요? 왜 돈으로 내라고 할까요?
돈으로 내려가는 이유가 있겠죠? 왜? 여러분들 생일 선물로 제일 받고 싶은 게 뭐예요? 왜 현금을 받고 싶으세요? 네? 그렇죠. 세금이 그래서 현찰로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세금을 건물로 받아요. 근데 그 건물을 다시요, 현금화로 만들려면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걸리죠. 비용도 발생하죠. 그러니까 그냥 처음부터 뭘로 내라고요? 현찰로. 현찰 이 외울 것으로 내는 것을 물납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원칙은 금전급부인데 아주 예외적으로 현금으로 내기가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물건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물납이라고 하고, 현금으로 내더라도 한꺼번에 내는 게 힘들면 나누어서 내는 제도도 있어요. 그걸 분할납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박스 안에 있죠. 물납이라는 말도 있고 분할납부라는 말도 있죠. 다 있는 건 아니에요. 물납하고 분할납부는 예외이기 때문에 일부만 있어요. 일부만. 나중에 가서는 되는 것과 안 되는 걸 다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조세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특징에서 1번부터 쭉 연결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조세 특징 보시면 1번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2번에 경비 충당을 목적으로, 3번에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4번에 자, 직접적 반대급부 없이, 5번에 어떻게?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6번에 무엇으로 낸다? 금전으로 냅니다. 이게 조세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조세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겠네요. 자, 조세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조세란 법률에 규정된 무슨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과세 요건을 충족한 자로부터 누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뭐에 사용할 목적으로? 경비에 사용할 목적으로 걷어들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조세라고 하고, 국가가 걷어들이는 조세를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걷어들이는 조세를 지방세라고 한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경비 목적으로 걷다 보니까 사용하기 편하게끔 하려고 무엇으로만 받는 게 원칙이다? 금전으로 받는 게 원칙이다. 물론 금전으로 받더라도요, 원래는 한꺼번에 내는 게 원칙인데 필요한 경우에는 나누어서 내게 하는 제도도 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 분할납부라고도 한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금전이 아닌 나머지 것으로 내는 경우도 있다. 이걸 무슨 제도라고 한다? 물납이라고 한다. 요게 조세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기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께서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 장에 넘겨서, 자, 그러면은 세금의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 이걸 좀 살펴볼 건데, 자, 세금은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용어로 쓰여요. 아시겠죠? 자, 뭐하고 똑같으냐면 쉽게 이야기해서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 맞죠? 그리고 내 이름은 몇 개예요? 하나죠? 근데 다른 사람이 나를 부를 때 여러 가지 명칭으로 부르죠. 형이 나를 부를 때는 동생이라고 불러요. 동생이 나를 부를 때는 형이라고 부르고, 그렇죠? 또 작은아버지가 나를 부를 때는 조카라고 부르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은 한 사람인데 나를 부르는 명칭은요, 여러 개가 될 수가 있다. 마찬가지다. 자, 세금은 이렇게 딱 하나로 존재하지만 이걸 부를 때 어떤 기준에서 부르냐에 따라서 명칭은 또 달라진다. 그래서 그 명칭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자, 그 중에서 1번에 과세 주체에 따라서 우리가 세금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국가가 부과를 하면 국세라고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부과를 하면 지방세라 그래요. 아시겠죠? 자, 그때 국세의 세목이 몇 개가 있느냐? 밑에 보시게 되면 동그라미 1번부터 13번까지 총 몇 개 있어요? 13개가 있죠? 외우지는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는가 보다 하세요. 그래서 소득세부터 해서 농어촌 특별세까지 13개가 있고, 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2번에 지방세 나와 있죠? 다음 장으로 넘겨볼게요. 지방세는 다시 뭐 취득세부터 해가지고 쭉 몇 개가 있느냐? 총 11개가 있어요. 그래서
국세 13개, 지방세 11개에서 총 몇 개가 있느냐? 24개가 있는데 우리는 그 24개 중에서 요 5개만 우리 시험범위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24개를 다 외울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 5개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그 중에 취득세는 뭐에 해당하느냐?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등록면허세도 지방세에 해당합니다. 재산세도 지방세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예요. 소득세도 국세예요. 그래서 지방세 11개 중에서 3개, 국세 13개 중에서 2개만 우리 시험범위다 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국세는 누가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국가가. 국가기관 중에서 세금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딜까요? 국세청이죠? 국세청 산하에 뭐가 있어요? 세무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에서 징수하는 게 바로 국세입니다. 제발 부탁이니까 모든 세금을 다 세무서에서 담당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세무서는 국세만 담당하는 기관이에요. 아셨어요? 그러면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할까요? 지자체에서. 아시겠죠? 세무서는 국가기관이지 지방자치단체 기관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방세 좀 들고 세무서 좀 가지 마세요. 세무서 직원들 죄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보면 국가세무직이 있고 지방세무직이 있어요. 국가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세무서에 근무를 해요. 지방세무직을 합격을 하면 지자체에서 근무를 합니다. 아셨어요? 그때 지방자치단체는 몇 개가 있느냐?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몇 개가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뭔지는 아세요? 지방자치단체가 뭘까요? 글자 그대로 해석하세요. 제가 나중에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 한글만 제대로 알아도 10문제는 맞춰요. 여러분들 지방자치단체가 뭐예요? 지방에서 자치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게 지방자치단체죠. 그러면 자, 지방인데 여러분들 서울은 지방이 아니에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들 서울도 지방이에요. 지방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인지 아닌지는 뭘로 구분할까요? 즉 자치권이 있느냐 없느냐죠. 그 말은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자,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게 지방자치단체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되려면 중앙정부로부터 간섭을 안 받아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권력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국민으로부터 나와야죠. 그래서 단체장이 선거로 뽑히면 지방자치단체예요. 아시겠어요? 중앙정부에서 임명을 하면은 지방자치가 안 되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6개예요.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구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로 뽑혀요. 중앙에서 대통령이 임명해요. 선거로 뽑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시장하고요, 대통령하고 동등관계예요? 아니면 상하관계예요? 동등관계예요. 대통령하고 서울시장은 동등관계입니다. 둘 다 누구로부터 권력을 부여받았어요?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았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서울시장은요, 나 그렇게 못 따라가. 이렇게 해야 안 해요?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항상 부딪히잖아요. 그죠? 야권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 여권에서요, 항상 부딪히는 거고, 여권 대통령이 나왔다. 야권하고 항상 부딪혀요, 안 부딪혀요? 부딪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하고 뭐 예전 같은 경우는 뭐 홍준표 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맨날 투닥거리 했었고, 또 예전에 이재명 시장하고 옛날에 뭐 박근혜 대통령하고 맨날 투닥거리 했었고요. 그죠? 이게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너한테 임명받은 거 아니야. 나는 우리 시민들한테 임명받은 사람이야. 네가 뭔데 나한테 명령을 해? 자, 서울시장하고 강남구청장하고 예전에 한번요, 한전부지 가지고요, 투닥거리 한번 했었죠.
뉴스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가 그 권한이 국민들한테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앙정부에서 해임을 못해요. 누구밖에 해임이 안 돼요? 주민들이 해임해야죠. 그래서 주민소환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체장들은 주민소환제를 통해 가지고 그 단체장을요 해임할 수 있죠? 유일하게 그게 안 되는 게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나왔던 뉴스가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를 만들자. 자, 대통령도 국민들이 탄핵을 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단체장도 주민소환제를 통해 가지고 탄핵 비슷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그게 안 되는 게 국회의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도 국민소환제 만들자. 그래서 만약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 끌어내리자. 이런 것들.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곳에서 걷어들이는 게 바로 뭐예요? 지방세라는 거죠. 그래서 지방세는 다시 6개로 나눕니다.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 시세, 군세, 구세라 그래요. 아시겠죠? 그 중에서 취득세는 특별시나 광역시나 도에서 징수하고요. 등록면허세는 도나 구에서 징수하고 재산세는 시나 군이나 구에서 징수를 해요. 그래서 시청이라든지 구청 가보게 되면 지방세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민원실 가보면, 자, 민원실에 가보게 되면 민원실이 있고, 뭐, 주민등록 등본, 초본 있고, 뭐, 복지과 있고, 뭐 있고 하면서 옆에가 지방세과가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무직을 합격을 하면은 이곳에서 근무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특광도, 시군구 딱 적어놓고, 이게 광역단체잖아요. 요게 기초단체죠? 취득세는 여기서 걷고 재산세는 여기서 걷어요. 아시겠죠? 쉬워요.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그냥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여러분들이 주소를 쓸 때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걷어가는 게 취득세, 그 다음 주소지에서 걷어가는 게 재산세. 자, 그러면은 우리 학원 주소가 어떻게 돼요? 서울특별시, 여기가 무슨 구죠? 성동구. 그죠? 자,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소재하는 건물을 취득했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고요. 취득세는. 그래서 서울시 재원으로 쓰는 거예요.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성동구청이 가져간다고요. 그래서 성동구 재원으로만 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서울특별시, 자, 강남구에 소재하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서울시에서 가져간다. 재산세는 누가 가져간다? 강남구청에서 가져간다. 이런 식이에요. 자, 인천광역시. 강화군에 있는 건물이다. 그러면 취득세는 누가 가져간다? 인천시에서 가져간다. 재산세는 누가 가져가고요? 강화군청에서 가져가서 강화군 재원으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고 계시라고요. 그래서 맨 앞에 쓰는 주소에서 가져가는 게 취득세. 우리가 맨 앞에 쓸 수 있는 게 특별시, 광역시, 도가 있잖아요. 항상 주소 쓸 때. 그 다음 쓰는 게 시나 군이나 군을 쓰죠? 여기서 가져가는 게 재산세. 이해하시겠어요? 등록면허세는 지금 몰라도 되니까 일단 취득세하고 재산세까지만 좀 알고 올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올해 재산세 받으신 거 있어요, 없어요, 집에? 고지서? 있다고 하세요, 제발. 없어요? 올해 안 받았어요, 재산세 고지서? 받았죠? 아, 어떡하네요. 집에 있죠? 봐보세요. 누가 보냈는가? 그러니까 앞으로 고지서나 안내문 나오잖아요. 누가 보냈는지 보세요. 만약에 어디 세무서장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그거 국세예요. 근데 어디 구청장 이렇게 나와요. 그거 지방세예요. 지방세 중에서 구세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배웠으니까 다니시다가 뭐 프랑카드 걸려있다. 보통 프랑카드 많이 걸려있거든요. 뭐 11월 달은 무슨 세금 납부의 달, 12월 달은 뭐의 납부의 달, 뭐 이런 거 걸려있을 거예요. 그거 프랑카드 걸렸을 때 누구 이름으로 걸어놨는지를 봐보세요. 그게 지자체 단체장 이름으로 걸려있으면 지방세고 세무서장 이름으로 걸려있으면 국세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씩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12월 달에 다음 달에 내는 세금이 뭐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내거든요.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또 하나가
자동차세 내요. 자동차세 2기분. 2기분. 1기분이 6월 달에 한 번 내고 2기분이 12월 달에 한 번 내고. 그러면 분명히 이제 조만간에 걸려 있을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걸려 있거든요. 종합부동산세는 100% 세무서라고 걸려 있어요. 자동차세는 지자체 단체장 이름으로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시면서 그런 걸 보고 아 이게 국세고 이게 지방세구나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로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자,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하나 있어요. 건물이 하나 있는데 이 건물의 소유자가 갑이라는 사람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 거. 근데 이 건물은 자 서울에 소재하는 건물이고 이 사람은 인천에 사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서울시가 가져갈까요? 인천시가 가져갈까요? 왜? 부동산 소재지. 그러니까 왜 서울시예요? 건물이 서울에 있어. 이 건물이 서울에 있으니까? 그러면 자, 이 건물을 임대를 냈어요. 임대를 냈으면 무슨 세금을 내야 돼요? 소득세 내야 되거든요. 임대면 소득세는 누가 가져갈까요? 서울에 있는 세무서에서 가져갈까요? 인천에 있는 세무서에서 가져갈까요? 이거 국세거든요. 왜? 그래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지방세는 물건 중심으로 갑니다. 국세는 사람 중심으로 갑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그죠? 자,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을 했다. 근데 그 세금을 인천에다가 낸다면 서울시에서는 기분 나쁠까요? 안 나쁠까요? 기분 나쁘겠죠? 왜? 건물이 서울에 있는데 세금은 딴 데 가서 내? 야, 그럴 거면 네 이 건물 가져가 이럴 거예요. 서울에다가 놔두면서 이게 지방세니까 지방세는 어디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 지역에서 징수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사람 주소지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자, 돈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대전이나 광주나 부산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을 때 세금을 다 서울에다 내면 대전이나 광주나 부산에 있는 부산지자체에서는요. 건물 다 가져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방세는 그 지역에다가 내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다가 내느냐? 그 물건이 있는 지역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더라도 광주에 있는 건물을 샀다. 그러면 광주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소득세는 국세죠. 국세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왜? 국가 전체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기 가장 편한 곳, 그곳에다 내십시오. 내기 가장 편한 곳이 어디예요? 내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그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러니까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라고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옆집 가서 밥을 먹고 밥값을 우리 집에다가 내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밥을 먹은 곳에다가 밥값을 내는 게 맞죠? 그게 지방세 개념이에요. 국세는 어느 지역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 왜? 어느 지역에서 걷든지 간에 다 국고로 들어갈 거니까. 그래서 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에 사는 사람이 서울에 있는 건물을 취득했으면 취득세는 서울시에다가 내고 소득세는 그냥 인천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다가. 요게 시험지에서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물건 소재지하고 사람 주소지가 다른 경우 납세지는 어디냐? 납세지라고 나오거든요. 세금을 내야 할 곳, 그걸 납세지라 그래요. 그게 물건 소재지로 갈 거냐? 사람 주소지로 갈 거냐? 지방세는 어디로 간다? 물건 소재지로 간다. 국세는요? 사람 주소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나 소득세는 국세니까 그 사람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내는 거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요. 그 물건이 있는 지자체에다가 내는 거고. 이해되시겠죠? 네. 그 정도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우지 마세요.